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유리 조각을 손가락으로 쓱쓱 문지르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순한 모래덩어리가 어떻게 당신의 손가락 터치를 인식하고 정확히 어디를 눌렀는지까지 알아내는 걸까요? 사실 이건 그냥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친 기술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오늘은 이 마법 같은 기술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터치스크린의 시작점은 유리입니다. 그냥 평범한 유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순도 높은 실리카 모래를 녹여서 만든 특수 유리인데 이걸 그냥 쓰면 너무 쉽게 깨지니까 화학적 처리를 거쳐서 강화시키죠. 이게 바로 고릴라 글래스인데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떨어져도 꽤 잘 버티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유리는 사실 그냥 유리일 뿐이고 진짜 마법은 그 밑에서 일어나거든요. 터치스크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도날드 키오스크에서 보는 그 짜증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훨씬 똑똑한 방식이죠. 먼저 맥도날드 키오스크 방식부터 설명하면 이건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에는 플라스틱, 아래에는 유리를 쓰는데 이 두 층 모두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발라놓거든요. 그래서 뭔가로 꾹 누르면 두 층이 맞닿으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터치가 됐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를 터치했는지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아까 말한 전기 전도성 물질을 그냥 막 바르는 게 아니라 격자 패턴으로 정교하게 칠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을 누르면 정확히 그 격자의 어느 부분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고 프로세서가 이걸 화면상의 위치와 매칭시키는 거예요. 꽤 똑똑하죠? 근데 문제는 이 방식이 진짜 별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층을 맞닿게 하려면 엄청 세게 눌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키오스크 쓸 때마다 손가락 아프고 짜증나는 거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그럼 왜 쓰냐고요? 간단합니다. 내구성이 좋아서죠.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수천 명이 막 찍어대도 안 망가지는 게 중요하니까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려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방식을 얘기해 볼게요. 이건 총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는 아까 말한 강화 유리고 그 밑에는 진짜 마법이 숨어 있죠. 2개의 투명한 다이아몬드 모양 격자가 있고 그 사이에 절연체가 끼워져 있는데 설명하기 쉽게 색깔로 표현하면 이 격자들은 ITO라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맥도날드 키오스크에 발랐던 그 물질이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유리 아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격자를 확대해보면 엄청 많은 전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격자 사이에 절연체가 있어서 전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들은 그냥 쉬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전자들이 음전하를 띤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위쪽 레이어에는 자연스럽게 양전하가 엄청 쌓이게 되죠. 이게 바로 커패시터라는 건데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장치고 온갖 전자기기에 다 쓰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물체를 이 커패시터 가까이 가져가면 전기장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위쪽 레이어의 양전하 양이 변하게 되죠. 예를 들어 핫도그를 가져다 대도 작동합니다. 여러분 폰은 각 다이아몬드 격자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전하가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계산을 해서 X좌표 50, Y좌표 173번 다이아몬드에 전하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면 폰 속 칩이 그 위치에 뭐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를 클릭하는 게 뭔가 기능을 수행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눌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특정 버튼을 누르면 폰이 화면상의 정보와 매칭시켜서 작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터치스크린은 손가락이랑 핫도그로는 되는데
장갑으로는 안 될까요? 그리고 왜 손이 젖어 있으면 터치 스크린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가락과 핫도그는 전기를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폰 화면 가까이 가져가면 커패시터의 전기가 말 그대로 여러분 손가락을 통해 흐르고 그게 전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장갑은 절연체라서 전기가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전하 변화가 없고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은 전기를 전도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요? 손이 젖어 있으면 물이 여러 지점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폰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리도 있고 투명한 마법 같은 전기 장치도 있는데 화면 자체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픽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을 엄청 확대하면 픽셀이라는 게 보이는데 각 픽셀은 빨강, 초록, 파랑 3개의 작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픽셀 위에는 조광기가 달려 있어서 만약 이 픽셀을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으면 초록과 파랑을 완전히 어둡게 하면 됩니다. 보라색을 원하면 초록을 완전히 끄고 빨강과 파랑을 50%씩 켜는 거죠. 흰색을 원하면 3개 다 100%로 켜면 되고요. 이 3가지 색깔을 조합하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고 수백만 개의 픽셀이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든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매일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그 작은 유리 조각은 모래에서 시작해서 화학 처리를 거쳐 강화 유리가 되고 그 밑에 정교한 전기장을 만드는 투명 격자가 깔리고 그 아래 수백만 개의 작은 색깔점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경이로운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단순한 모래가 이렇게 똑똑한 물건이 되다니 말이죠. 다음에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할 때는 잠깐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은요.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